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고민하고 계신가요? 날씨가 더워서 물을 많이 마셨는데도 자꾸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워요. 기운이 없고 축 처지는데 그냥 더위 먹은 거겠지 뭐. 어르신들은 물 많이 마셔야 한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지? 여름철 무더위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협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이죠. 많은 분들이 여름철 건강을 위해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고 계십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물만 많이 마셨을 때 생길 수 있는 더 무서운 숨겨진 위험입니다. 바로 저나트륨 혈증입니다. 저나트륨 혈증은 우리 몸의 나트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여름철 과한 수분 섭취와 땀 배출로 전해질 불균형에 쉽게 노출됩니다. 물만 마셨는데도 어지럽고 구토가 난다면 더위가 아니라 저나트륨 혈증일 수 있다는 뜻이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뇌 기능 장애, 경련, 심하면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의 몸을 소리 없이 병들게 하는 저나트륨 혈증의 숨겨진 위험과 미미한 경고 신호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 치명적인 위협으로부터 여러분과 가족을 지키는 구체적인 예방 및 응급 대응 비법까지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저나트륨 혈증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왜 여름철 노년층에게 특히 위험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미네랄로 혈액 속에 있는 수분이 제대로 머무르게 도와줍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 안에서 수분을 조절하는 수분 조절 사령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나트륨은 신경과 근육이 잘 움직이도록 돕고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보통 혈액 속 나트륨 농도는 135에서 145 사이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나트륨 농도가 너무 낮아지면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병이 생깁니다. 주로 물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땀으로 나트륨이 많이 빠져나가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혈액이 묽어지고 우리 몸 세포 속으로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세포가 붓게 됩니다. 특히 뇌세포가 부으면 머리가 아프거나 혼란스러워지는 등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트륨은 단순히 수분 조절 사령관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신경 신호 전달에도 꼭 필요한 전해질입니다. 신경세포가 적절히 작동해야 근육도 제대로 움직이고 심장도 정상 박동을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나트륨 농도가 너무 낮으면 단순한 탈수 증상 이상으로 심각한 신경계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면 나트륨뿐 아니라 칼륨, 마그네슘 같은 다른 전해질도 같이 빠져나갑니다. 이런 전해질 불균형은 근육 경련, 두통, 심한 경우 심장 리듬 이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나트륨 혈증 예방을 위해서는 물만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몸에서 빠져나간 다양한 전해질을 적절히 보충하는 게 필수입니다. 노년층이 저나트륨 혈증에 더 취약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서 물을 적게 마시거나 반대로 건강하려고 물만 너무 많이 마시는데 이때 나트륨 보충 없이 순수한 물만 마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신장이 약해져서 몸에서 물을 잘 배출하지 못하기도 하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나 이뇨제 같은 약을 먹는 경우도 저나트륨 혈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면서 나트륨이 빠져나가는데 이를 제대로 보충하지 않고 물만 마시면 저나트륨 혈증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수분 섭취와 함께 나트륨도 적절히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나트륨 혈증은 초기 증상이 모호하여 더위 먹은 것이나 나이 탓이라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음 5가지 미미한 경고 신호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증상들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저나트륨 혈증은 초기에는 증상이 미미해서 그냥 더위 먹었나? 하며 지나치기 쉽습니다. 실제로 저나트륨 혈증 환자의 70%가 초기 증상을 단순 피로감이나 무기력으로 착각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평소보다 훨씬 심한 피로감이나 무기력함, 쉽게 지치고 힘이 없는 상태가 나타난다면 전하투륨 혈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 증상은 가장 흔하지만 간과하기 쉽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식욕이 현저히 떨어지고 평소 좋아하던 음식도 먹기 싫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몸이 탈수 상태에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또 소변량이 줄고 소변색이 평소보다 진해진다면 몸속 수분 부족, 즉 탈수가 진행 중이라는 경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신이 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말이 어눌해지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증상을 가족이나 보호자가 알아채지 못하면 위험이 커집니다. 수면에도 변화가 올 수 있는데 밤에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주 깨거나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피곤한 상태가 지속되면 체온 조절 문제로 인한 수면 방해일 가능성이 크며 이는 낮 동안의 무기력감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 활동이나 더운 환경에서 가벼운 어지러움, 두통, 근육 경련 같은 전해질 불균형 초기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하투륨 혈증이 심해지면 뇌세포가 부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즉시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혼돈이나 진압력 상실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는 상태가 되거나 횡설수설하는 경우, 심한 구역질과 구토, 몸이 굳거나 떨리는 경련 및 발작, 의식 저하나 혼수 상태 등은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급한 신호이므로 지체 없이 응급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70대 김홍순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평소 나는 땀도 안 나고 괜찮다며 물도 잘 안 드셨지만 건강을 위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말에 생수만 벌컥벌컥 드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움과 구역질을 느끼더니 가족들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결국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지셨고 병원에서 심각한 전하투륨 혈증 진단을 받으셨죠.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 치료를 받으셨지만 물만 마시는 게 이렇게 무서운 병을 부를 줄 몰랐다며 놀라셨습니다. 전하투륨 혈증은 소리 없는 살인자이지만 올바른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지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가족의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황금 수칙을 공개합니다. 먼저 노인분들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목이 마르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권장되며 특히 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릴 때는 물뿐만 아니라 나트륨과 칼륨 같은 전해질도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에 전해질 보충에 신경 써야 합니다. 전해질을 보충하지 않고 물만 많이 마시면 전하투륨 혈증 같은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주요 전해질은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수분 균형 조절과 신경근육 기능 유지에 꼭 필요하죠. 이 중 칼륨은 나트륨과 반대 작용을 하며 혈압 조절과 심장 박동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나나, 감자, 시금치, 아보카도, 토마토 등에 풍부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은 근육 경련 완화, 신경 안정에 도움을 주며 견과류, 통곡물, 녹색 채소에 많습니다. 칼슘은 뼈 건강뿐 아니라 신경 자극 전달에도 필요하며 유제품과 녹색 채소에서 섭취 가능합니다. 이런 전해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전하투륨 혈증뿐 아니라 탈수, 근육 경련, 심장 이상 등 다양한 문제를 예방합니다. 이럴 때는 스포츠 음료나 경구 수액제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소금물도 좋은 대안입니다. 소금물은 물 1리터에 소금 1티스푼과 설탕 2티스푼을 섞어 만들면 됩니다. 설탕은 나트륨 흡수를 돕고 에너지 공급도 함께 할 수 있어 더위에 지친 몸에 좋습니다. 코코넛 워터도 자연 상태의 전해질 음료로 인기가 높습니다. 칼륨과 나트륨, 마그네슘이 풍부해 체내 흡수율이 빠르니 물 대신 또는 물과 함께 섭취하면 좋습니다. 수박, 참외, 오이, 샐러리 같은 수분과 전해질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도 자주 섭취해 주세요. 다만 커피, 콜라,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와 술은 이뇨 작용이 강해 몸에서 수분을 더 빨리 배출시킬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심장 질환자와 신장 질환자는 수분 섭취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부전 환자는 몸에 수분이 쌓이는 문제가 있어 과도한 수분 섭취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 적정량을 정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물이나 이온 음료, 과일 주스 속에 높은 칼륨이 들어있을 수 있어 고칼륨 혈증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는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철에는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합니다.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먹고 짜게 먹는 습관은 혈압을 높일 수 있으니 싱겁게 먹는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심장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는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녹황색 채소와 베리류 같은 항산화 식품, 콩과 두부 같은 식이섬유, 견과류에 불포화지방산, 올리브유, 통곡물이 있습니다. 반면에 튀긴 음식, 가공육, 설탕이 많이 든 음식, 붉은 고기 과다 섭취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므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가 아는 60대 이철수 씨는 여름만 되면 늘 어지럽고 기운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물은 많이 마시는데 왜 이럴까 고민하셨죠. 제가 저염식도 좋지만 여름엔 균형이 더 중요하다며 이온 음료와 수박, 오이 같은 과일과 채소를 꾸준히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2주 후 이철수 씨는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어지러움도 사라졌다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만약 사랑하는 어르신에게 전하투륨 혈증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올바른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위험 신호가 나타나면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갑자기 의식이 흐려지거나 멍한 상태가 되며 헛소리를 하거나 주변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혼돈 상태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심한 구역질과 구토가 계속되거나 몸이 갑자기 굳거나 떨리는 경련이나 발작이 나타날 때 의식이 점점 떨어져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매우 위험합니다. 가정에서 초기 응급처치를 해야 할 때는 우선 환자의 상태를 잘 살피고 의식이 없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다면 즉시 119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19에 신고할 때는 환자의 나이와 증상, 의식 상태, 현재 복용 중인 약, 발작 여부 등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는지 호흡과 맥박이 정상인지 확인하세요. 특히 의식이 없거나 혼란스러운 환자에게는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마십시오. 질식할 위험이 있습니다. 환자를 가능한 빨리 시원하고 그늘진 장소로 옮기고 옷을 헐렁하게 하거나 벗겨 체온이 식도록 도와줍니다. 젖은 물수건이나 시원한 물로 몸을 적셔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를 계속 관찰하면서 건강이 더 나빠지거나 좋아지지 않으면 지체 없이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빠른 대처가 생명을 구하는 열쇠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하투륨 혈증은 뇌 기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조기 진단과 치료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름철 노년층에게 더욱 위험한 전하투륨 혈증의 숨겨진 진실과 미미한 경고 신호, 그리고 이 치명적인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황금 수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름철 건강은 더 이상 나이 탓만 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몸과 뇌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활기찬 여름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되 물만 마시지 말고 전해질이 풍부한 음료나 음식을 함께 섭취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미한 증상이라도 절대 간과하지 않고 즉시 병원을 찾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여름은 놀랍게 변화할 것입니다. 올여름 어지러움과 구토 걱정 없이 건강하게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더 나아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선물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여름철 건강 여정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